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상이 일어나거나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분명히 밝혀졌지만 기업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 구제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가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한국운동연합의 노현석 활동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2년 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2달 전인 지난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으로 알려진 지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12년인데요. 2011년 8월 31일 원인 불명의 산모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소유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던 산모와 아기들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가족을 위해,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내 손으로 산 가습기 살균제가 결국 내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후회와 슬픔이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센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부산 지역 피해 신고자는 3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해운대구가 60명으로 가장 많고요. 북구 50명, 서하구 31명, 남구와 연제구가 각각 또 30명 순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특별법에 의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으신 분은 254분으로 전체 신고자의 62% 정도 됩니다. 이들 인정자 중 56분은 이미 사망하셨고요. 현재 189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아주 미미한 수치고요. 예. 저희가 21년 5월 24일에 발표한 부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에 의하면 부산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무려 59만 5,161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건강 피해자는 63,395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국 규모의 피해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인데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7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자 396명은 추산치 63,395명 중 0.6%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에 한 분도 아직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도 구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전체 396명인데 지금 신고해서 254분이 인정을 받았고 그중에도 62% 정도만 받았는데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부산의 경우만 보면 피해 신고자는 396명인데 예. 구제 인정 피해자는 245명으로 62% 정도만 예. 인정을 받았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7,854명이 신고하였는데 한 64% 정도가 지금 인정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신고자의 36% 그러니까 2,813명이나 되는 분들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건데요. 인정받은 사례 중에서도 기업의 배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0%밖에 안 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겨우 병원비와 장례비 정도만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예,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 12년 동안 정말 고단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관성 논란 끝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병으로 폐암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 단계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현재 운영되는 피해구제법은 신속심사와 개별심사 이 두 가지의 인정 단계를 거쳐서 구제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예. 신속심사는 천식, 폐렴, 간질성 폐질환 이런 일반적인 인정질환에 대해 인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면 신속하게 구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폐암의 경우에는 아직 2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신속검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개별심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적 인과에 따라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하게 인정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폐암의 구제 인정 사례가 지금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국가암정보센터의 주요 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예, 예. 우리나라 암 발병률의 폐암이 10만 명당 56.4명으로 그 갑상선암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나 지난 7월까지 신고된 피해 사례 7,854건 중 폐암 피해 사례는 200건이 넘는데요. 이를 이제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2,546명으로 그 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전국 폐암 발병이 4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드러난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40, 50대 비흡연 여성 폐암이 집중되어 있고 네네. 비흡연 남성 폐암도 좀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폐암 발생 가능성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 거고 지금까지는 이게 의구심만 있었는데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 굉장히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뭐 이렇게 듣질 못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 이마트 등 그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지난 26일에 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3에서 5년 정도로 일단 제시했다고 하던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로 이미 지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안전하다고 판매한 건 기업인데 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도 피해자들은 내 몸이 진 거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이 관련 기업 중 일부는 형사 처벌도 받지 않은 가운데 특히 이제 애경하고 옥시 같은 경우에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못 내겠다고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네, 그 피해자들과 가해 기업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예, 예. 그 1, 2차 조정안이 나왔는데 조정위에 참가한 9개 가해 기업 중에 옥시와 애경 이 2개 기업만이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면서 추가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업 분담 비율이 자신들에게 이제 불리하다 뭐 이런 이유인데요. 조정위원회는 피해구제법이 정한 피해구제 기준과 기업 분담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옥시와 애경은 자신들의 책임 비율을 좀 낮춰달라고 주장하면서 조정안을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그 참고로 피해 인정자의 사용 제품 중 옥시는 53%, 애경은 22%로 이 두 기업 제품만 75%나 됩니다. 예, 예.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상이나 배상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렵게 갈 것 같은데 그 부산 환경연합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게 12년이나 흐른 사건이긴 예.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의미로 그 매달 전국 각 지역의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가해 기업 앞에서 혹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제품 사진을 들고 서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해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자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언론 보도가 나가거나 혹은 지나가시다가 시위 중인 저희를 보신 시민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 네. 아직도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의 참사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지만 인정받지 못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이제 시간이다 보니까 내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가물가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움직이는 동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사용했을지도 모르고 네.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사의 재발 대책은 철저한 진상규명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1천만 개의 제품이 판매되었고 894만 명의 제품 사용자, 건강 피해자 94만 명에 게다가 사망자만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최악의 환경 보건 참사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판매 기업들의 문제와 더불어서 환경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이 얽혀 있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 책임은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는데요.
2016년에 국정조사라든지 2018년에서 22년까지 있었던 사회적 첨사 특조위 등에서도 잘잘못을 가리긴 했지만 그 사법 처리를 받은 정부 관료는 한 명도 없고요. 더 이상의 외면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 제품 참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사 참사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제품 중에 예를 들어 보자면 분사형 스프레이 방식의 생활화학 제품이 지금도 시중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 제품들도 성분만 관리할 뿐이지 완제품의 호흡 독성 안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분이 들어갈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 성분명이 어려운 걸 떠나서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전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또 그런 건 아니고 해외사를 살펴보면 전 성분 공개는 물론이고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표시해 놓기도 합니다. 네. 이에 비하면 아직 한국의 제도는 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도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분사형 스프레이 방식 많잖아요. 네네. 뭐 모기약도 있고 또 방향제도 있고 그런 것도 좀 한 번 더 살펴보시라 이 말씀.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노현석 활동가였습니다.